화장품 연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네. 화학 제품 이공계를 나오셔야 돼요. 네. 이공계를 나오셔야 되고, 기간은 보통 몇 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하죠. 네, 이게 화장품 뒤에 연구원이 붙으니까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냥 네. 이공계 일기만 하면 돼요. 화장품이 여성용, 남성용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사실 화장품이라는 게 피부 타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취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발라서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자기 피부 타입에 너 건성이야 이렇게 네. 얘기해도 네. 끈적이는 거 너무 싫어하면 나는 싫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열의 아홉은 아무리 건조해 보여도 그냥 딱 봐도 건조해 보여도 난 지성이야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땀도 나고 네. 피부도 나오고 네. 그리고 끈적이는 거 싫고 화장품 바르면 답답하고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남성용 화장품들은 좀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끈적이는 거 산뜻하게. 그래서 제가 발랐을 때는 저는 이제 남성용 화장품 만들 때 되게 어려웠던 게 저는 건성 피부고 저는 좀 무거운 화장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를 거면 왜 발라? 네.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 네. 그쪽에서는 너무 끈적여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성용 화장품은 가벼운 것들이 많고 대신에 좀 보습력이 높은 걸 원하시면 그냥 남성용 화장품 말고 다른 데서 찾으셔도 상관없고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남자가 네. 여성용품을 써도 상관없나요? 네. 그건 사실 남성용, 여성용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냥 화장품이라는 네. 게? 여자가 남성용 화장품 사용하셔도 되고 남자가 여성용 화장품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자기가 발랐을 때 편안하고 촉촉함이 오래 지속된다. 그냥 그런 거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피부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보시면 네. 뭐 잡티도 많고 저한테 맞는 화장품이 있을까요? 근데 피부 안 좋으신데? 그래요? 네. 저는 항상 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색소 침착이 좀 있으시기는 해요. 그게 좀 많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색소 침착은 화장품으로 어떻게 한대요? 피부가 찡 이거? 네. 그거를 이제 병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피부과에서 그거를 하셔도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네.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평소에 스킨케어를 잘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자태 고민이세요? 네. 네, 조금. 그래요? 네. 근데 선크림 바르세요? 최근에 열심히 발라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셨었어야 돼요. 이미 지나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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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야 되고 미백 기능성 이런 거 사용해도 좋은데 보통 잡티가 많으신 분들은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네. 그게 약간 기미 케어용 성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2% 이상 네. 들어간 제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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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야겠네요. 네. 네. 트라넥사믹 애시드 네. 2%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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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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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거를 바르시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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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주름은 어떻게 해요? 주름은 네. 이제 사실 주름 케어도 그렇고 네. 피부 톤 케어도 그렇고 네. 보습이 제일 중요해요. 네. 보습만 잘해줘도 그런 게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분, 보습 이런 네. 거 보면 사람들이 뭐야 기능도 없고 네. 시시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습을 잘해주는 게 제일 순하고 오. 제일 문제 없이 안티에이징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거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죠. 사실 주름 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백 제품 같은 경우는 무슨 성분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게 되게 정확하지만 주름 케어 제품은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제품명 보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름 케어 제품은 저희 거 쓰세요. 저희 거. 깨알 홍보까지? 네, 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콜라겐. 네. 네. 콜라겐 피부 좋아지는 거. 네. 네. 최근에 나왔어요, 신제품. 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제가 저희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희 제품도 그렇고 제가 개발한 ODM 품목을 많이 네. 추천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도 제가 거기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 알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추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맞는 말이네요.
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진다는 건 약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막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점점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해주는 게 좋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환경이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피부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보면 되는데 사람의 피부가 주변의 습도에 반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30분만 있어도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네.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30분이 넘게 있어서 네. 주름이 생겨버리면 네. 다시 안 없어져요? 없애기 힘들죠. 한 번 생기면? 네. 너무 어려운데?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수분을 잘 공급해주고 뭐 콜라겐이나 이런 거가 없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면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케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번 생긴 주름은 없애기가 정말 어려워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잔주름이 시간이 지나면 깊은 주름이 된다라는 그 추적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을 연구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주름 생기지 않게 평소에 관리를 잘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주변의 습도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올라가 있는 화장품도 어쨌든 피부에서는 주변의 습도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촉촉한 화장품을 발라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선크림을,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려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많이 발라라라고 네. 이제 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도 저한테 이제 선크림 많이 발랐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선크림이라는 게 그 차단 지수가 네. 선크림에 표기가 돼 있잖아요. 플러스 어떻게? 그 어떤 게 좋은 거예요? 50 플러스 그리고 PA 플러스 뽀플. 뽀플? 네. 네, 뽀플. 네, 뽀플. 뽀플. 그게 최대예요. 네. 50 플러스 뽀플. 그게 최대. 아, 그거가 가장 높은, 네. 가장 좋은 거. 네. 가장 높은 거 구매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런 거 이제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는데, 그렇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선크림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별로 크게 차이 안 네. 나고. 네. 아닌가? 높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뽀플, 그거랑 그 밑에 있는 네. 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왜 그 밑에 거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존재? 네. 뭐 회사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네. 그게 뭐 가격을 싸게 하려고 그걸 낮추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나 이런 거의 가격보다 그 처방을 심사를 받아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상을 받아서 심사를 받아야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사를 받고 임상을 받아가지고 뭐 다 해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몇천만 원씩 드는데 굳이 조금 뭐 몇백 원 아끼자고 50 만들 거를 30만 내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는 아니고 처방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되게 산뜻한 포뮬라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무기자차라고 했을 때 백탁이 되게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까지는 올라가기가 어렵고 30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자외선 차단 지수보다 그냥 여러 번 더 빠르게 하고 사용감이 좋은 게 더 중요해. 뭐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고 그거는 약간 가치관의 차이일 것 같아요. 찾아 쓰기 좀 복잡하면 뽀플 이거만 외우면 되네요. 뽀플. 50 플러스 50 플러스 네, 뽀플. SPF 50 플러스 PA 뽀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최대예요. 네. 지금 선크림도 만드세요? 예전에는 선크림 개발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선크림 개발을 하지 않는 게 선크림을 만들려면 제조사에서 그 자외선 차단 심사를 받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자체 제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크림 만들면 그쪽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만나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조절해드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직접 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도 네. 컨설팅을 이제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컨설팅은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컨설팅은 제가 두 가지 컨설팅을 하고 네. 있어요. 하나는 제조사 컨설팅, 네. 하나는 브랜드 컨설팅. 네. 제조사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공장에 방문을 해서 네. 공장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기기 이런 거 필요하고 네. 뭐 연구 개발할 때 네. 이런 거 하시고 네. 그리고 포뮬라 짜는 거 알려드리고 네. 거기 연구원들 교육시켜드리고 네. 그래서 보통 연구원분이 좀 모자라거나 네. 아니면 연구원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신입이거나 경력이 좀 모자라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사실 왜냐면 연구소장은 맨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실무를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애들 실험하는 거 확인해주고 이럴 정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막 연봉 높게 주고 가지고 있을 정도는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그 역할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해드리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사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때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책임 판매 관리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뭐 브랜드 컨셉 잡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제가 해드려요. 그리고 마케팅 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요. 제가 하던 경험이나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시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제가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드리죠. 화장품 연구원이 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9년 차인가? 그 정도 되면 이제 소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보면은 이제 한 30살 정도의 소장이 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한 40살 정도 돼서 소장이 되신 분도 있으시고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좀. 회사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갑자기 궁금한 게 화장품 연구원이랑 화장품 이제 소장님이 되시고 연봉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회사에 따라 엄청 달라요. 아, 그래요? 화장품 쪽이 연봉이 짜기도 짠데 회사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 사실 저는 취직할 때 연봉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취직을 했거든요. 그냥 취직을? 그냥 약간 내가 화장품 연구원이 된다면 연봉 얼마나 받을까? 이걸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화장품 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연봉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제가 전 연봉 얼마예요?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기가 어려운 게 신입사원, 그러니까 대졸 4년제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마다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편차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아니라 막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화장품 연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화학 계통 이공계를 나오셔야 돼요. 이공계를 나오셔야 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좋겠죠? 기간은 보통 몇 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기간? 화장품 연구원이 될 때까지. 화장품 연구원이 될 때까지 기간이요? 내가 이제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로부터 될 때까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내가 중학생인데 나 화장품 연구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최소 8년? 8년? 왜냐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대학교 3학년인데 이미 이공계를 다니고 있고 근데 나 화장품 연구원 될 거야 라고 한다면 1년 안으로 될 수도 있죠.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취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교를 완전 그냥 되게 물로 다녔어요. 막 이렇게 약간 저 취직했으니까 안 갈게요 이렇게 하고 전 안 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쉽게 졸업했어요. 저는 4학년 때부터 학교랑 이제 회사랑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4학년 때도 취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렇게 가정하면 사실 뭐 마음 먹자마자도 가능하죠. 이게 화장품 뒤에 연구원이 붙으니까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요? 그냥 이공계이기만 하면 돼요. 이공계에다가 내가 이제 정말 화장품을 만드는 걸 좋아하면 그러면 어렵지 않다.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고등학생인데 화장품 연구원 되려면 뭐 화학 몇 등급 정도 받으면 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몇 등급인지 별로 사실 회사에서 그것까지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이었죠. 그거는 대학 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공계를 갈 수 있을 정도? 그 조건만 되면 화장품 연구원 되는 거는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공계를 갈 수 있고 이공계에서 졸업을 할 수 있을 정도.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 않죠. 이공계 졸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상가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이 다 돼가요. 2년? 네. 2년 동안 계속 500에 50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그동안 자금이 나갈 때 처음부터 사업을 하면 바로 돈이 벌리진 않잖아요. 돈이 벌리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금 딱히 벌리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2년이 지났는데, 네. 네. 벌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제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비슷 그냥 똑같아요. 0 정도? 0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동안은 까먹고 그리고 3년부터 7년까지는 0이고 그리고 7년부터 벌기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매우 양호한 거죠. 아직 3년이 안 됐으니까.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네. 정도 각오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면 더 좋겠지만 네. 저는 그 정도 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까먹을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소매를 하려면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홍보하고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은 당연히 버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까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죠. 처음부터 벌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 생각이 있으면 몇 년 정도는 까먹을 걸 대비해서 돈을 좀 모아놔야겠네요. 네. 그렇게 또 미리 하신 거고. 네. 계획이 이제 7년 정도가 있으신데 네. 만약에 그거보다 더 좀 늦어졌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울면서 돈 벌리면 해야죠. 이제 알바도 했다가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알바해야죠. 요즘에도 가끔 알바문 찾아봐요. 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그럼요. 항상 해야죠. 꿈을 쫓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드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화장품도 그렇고 뭐 뭔가 브랜드가 있으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부터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각자 다르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데 버티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알바해야죠. 뭐. 좋아하시는 알바 있으세요? 생각하시는 알바? 알바 아직 안 해봤는데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거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돼서 네. 제가 더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그렇네요. 있고 네. 그래서 약간 경험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과외를 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것도 괜찮겠다. 네, 저 예전에 대학생 때 과외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성적을 많이 올려줬어요. 네. 수학 20점에서 90점. 네. 우와, 네. 네. 영동술사인데? 네. 저랑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20, 30점대에다가 네. 갑자기 막 8, 90점대로 다 올라가고 100점도 받고 이랬었어요. 네, 왜 그렇죠, 그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알려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험 범위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가 뭐예요? 막 이런 정도로 수학이랑 과학을 모르던 애들이 네. 나중에 저한테 100점 받아올게요 이러면서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뿌듯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한 개 틀렸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한탄하는데 네 옛날 생각에 무슨 좋아할 때야 지금 이러면서 엄청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해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빵집에서 알바해도 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ODM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 제가 그분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빨리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니라 그분들이 쉬는 날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알바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지금 하시는 컨설팅이 네. 비용은 따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비용 받아야죠. 네. 왜 안 받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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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바를 고민하시길래. 이제 그만큼을 다 컨설팅비를 다 이제 제품 만드는 데 쓰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월세. 네. 네, 월세 내야죠. 월세. 네. 월세랑 제품 만드는 비, 제조비. 네. 그리고 이제 제 월급. 네. 네. 등등. 네. 뭐 그거 말고도 나가는 게 많아요. 관리비도 있고. 네.
그리고 보험, 기업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어가지고, 나가는 게 꽤 있더라고요. 쉽지 않네요. 네, 그럼요. 쉽지 않죠. 정말 현실적이다. 네, 네. 그럼요. 에휴, 보험은 왜 들어가지고. 그럼 보험 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험이란 게 한 번 들면 좀 해지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여차하면 해지해야죠.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해요? 여기 지금 이것저것 제품이 많은데, 기기도 많고, 이런 거 다 공짜는 아니잖아요. 네. 다 사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건 다 얼마나 들었어요?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네.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 천? 몇 천? 네, 막 근데 몇 천이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헉, 몇 천? 한 5, 6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천만 원 정도 들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2천만 원? 네. 음, 1, 2천? 그냥 기기가 많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저런 실험대 이런 것도 저게 그냥 책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에 들어왔을 때 나 실험실 플렉스 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차를 사고 네. 가방을 살 수도 있는 네. 가격으로 저는 실험실을 산 거죠. 오, 멋있는데요? 네. 화장품 연구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제가 함부로 추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막, 너무 좋아요, 추천, 뭐, 이렇게 하거나 네. 이러진 않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직업을 고르는 기준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오라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꿈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거가 가치관인 것 같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나는 좀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화장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아, 왜냐면, 네. 물론 이것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공계 계통에서 화장품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화학공학과인데, 네. 화학공학과에서 만약에 뭐 엔지니어링이나 석유나 이쪽 회사로 가면, 대기업 갈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연봉도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대기업 아니고 그냥 중견기업 정도 연구실에서 화학 쪽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저보다 늦게 취직했는데 저보다 연봉이 훨씬 더 높았었어요. 그 훨씬이 네. 그냥 뭐 연봉이 500만 원 차이 이게 아니라 네. 거의 2배? 네. 그래서 엄청나네? 네. 네.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화장품 말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걸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아, 연봉부터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저희는 저희 때는 석유 이쪽으로 일하면 또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게 차라리 낫죠. 돈이 중요한 거는. 근데 재미있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사람마다 재미는 각자 다르겠지만 화장품이 진짜 좋고 그걸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되게 만족해요. 그럼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직장 생활을 할 때랑 지금 돈 버는 거랑 네. 어떤 게 더 많으신가요? 버는 거는 네. 지금이 더 많죠. 근데 쓰는 것도 지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게 네, 그래서 없다. 남는 거는 네. 지금이 더 좋다. 지금이 더 적고. 네. 쉽지는 않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매출로 따지자면 작년이 네.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벌었는데 싶었어요. 근데 물론 제 매출이 되게 아기 같은 매출이지만 네. 그렇지만 순이익으로 따지면 나 이래도 되나? 정말요? 네. 그랬죠. 1000개 만든 게 다 팔린 건가요? 아니요. 근데 작년에는 네. 저희가 제품을 거의 안 팔았어요. 오? 제품을 거의 네. 만들기만 했어요. 네. 네. 그, 올해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해야겠다 하고 있는 찰나거든요. 작년에 홍보도 안 했어요. 그럼 작년에는 네. 조금 어떻게 버신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컨설팅이랑 네. ODM. 네. 네. 그걸로 벌고 네. 그 번 돈을 다 제품 만드는 데 투자를 한 거죠. 현재 직원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나중에 직원을 두고 싶으실까요? 네. 둬야겠죠? 네. 어떤 역할을 맡기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때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당장 뭐 제가 어떤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때는 사정이 변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뭐 경영이라던가 네. 저는 약간 월급 사장 두고 싶거든요. 네, 네, 돈이 있다면. 네. 그래서 뭔가 경영이나 이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수출이나 이런 업무,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제가 못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화장품을 했으면 좋겠다.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화장품을 해야 그래야 더 좋은 화장품을 만들려고 할 거고 네. 그래야 이 화장품 업계도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화장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